앞에 좀 이제 기자회견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손 어르신들 다 걸려가지고 네, 지금부터 12구 이태원 참사 1주기 집중 추모 기간 선포 및 시민 추모대회 참여 후소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12구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참여연대 이지연입니다. 본격적인 기자회견 시작에 앞서서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영국과 안식을 빌면서 추모 문명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이신 분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분향소를 바라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2구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은 일주기 안에 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159명의 희생자 앞에서 다짐했었습니다. 그러나 183명의 대형 공동발의로 제출된 특별법이 아직도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전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필사적으로 돕고 구조했던 시민들, 지역 주민들, 자기들이 오히려 2차, 3차 가해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보호 조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첫 발언을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이정민 운영위원장님, 임주영님의 아버님이십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회 운영위원장 주인의 아빠 이정민입니다. 10월은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달이지만 우리 유가족들에겐 가장 잔인하고 아픈 달이기도 합니다. 2022년 10월 29일 그날의 기억은 우리를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리고 맙니다. 그 참담했던 기억을 뒤로하고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무엇보다 더 힘들고 아프게 다가오는 것은 이렇게 긴 시간이 흘러갔음에도 아직 무엇 하나 제대로 밝혀진 것도 처벌받은 것도 없이 이태원 참사의 기억을 사라지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 여당은 159명의 국민이 희생당한 이 엄청난 참사를 반성하고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왜곡하고 전쟁이라고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 이 참사를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려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렇게 쉽게 덮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센 권력의 힘으로 막으려 해도 목숨을 걸고 싸우는 부모의 마음, 가족의 마음을 불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린 저항할 것입니다. 어떠한 외압이 우리를 짓누른다고 하더라도 우린 끝까지 싸울 것이며 우리 아이들, 그들의 미래와 행복을 빼앗아버린 그 모든 것에 저항하며 싸울 것입니다. 29일 그날이 다가올수록 우리 유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은 강약이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우린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함께하고 공감해 주시는 많은 시민들, 국민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응원해 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그 힘과 에너지로 우리 유가족들은
다시 한번 이 슬프고 아픈 시월을 견뎌낼 것이며 지치지 않고 싸울 수 있는 동력도 얻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10월 29일까지는 집중 추모 기간으로 정하고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함께 연대하면서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할 것입니다. 또한 10월 29일 일주기 추모제에는 많은 시민과 함께하며 지워지지 않는 이태원 참사의 기억을 보여줄 것입니다. 아무리 지워버리려 해도 잊혀지게 만들려고 발악을 해도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시민 여러분, 무도한 정권의 잘못을 밝히기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싸우고 있는 우리 유가족들의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동안 참사 이후에 현장에서 구조됐던 많은 시민들이 있습니다. 나서서 말씀 한번, 목소리 한번 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마녀사냥, 2차 가해, 3차 가해, 정말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셨을 텐데요.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구조되셔서 오랫동안 또 치료도 받으시고 회복 중에 계신 우리 생존자 이주연님을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어렵게 용기 내어 자리해 주셨는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태원 참사 생존자 이주현입니다. 참사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 몸에 난 상처가 흉터가 되어 평생의 마음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요. 덕분인지 골반과 종아리에 있던 상처는 그대로 흉이 남고 평생 없어지지 않겠습니다. 흉터는 제게 애도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다리와 무릎의 고통은 분노와 답답함 그리고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4월 이후 치료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치료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4월 중순쯤 지원 중단 통보를 받았을 때 엄청난 회의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참사 직후에도 피해자들은 금융기록과 통신기록 등을 강제로 내어주면 피해자임을 증명해야 했고 또다시 괴로워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4월에 제게도 이 통증이 참사의 후유증임을 의사소견서를 통해 입증하라더군요. 해당 통증이 참사 때문인 것이 확실하다라고 쓸 수 있는 의사가 대체 몇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정신적 트라우마라면 치료 과정에서 원인이 분명히 드러날지도 몰라도 신체적 통증에 대체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피해자임을 그 현장에 있었음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것들에 지쳤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어떤 피해자분이 우리가 통보받았던 4월 이후에 지원 요청을 했는데 접수되었다는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다행히도 참사 직후부터 계속해서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어려운 입증의 과정을 넘어가셨던 거겠지요. 통보했던 기간 외에도 지원 요청을 받고 있다는 것은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전해들었습니다. 새로운 지원 요청 기한이 10월 언제까지라고. 저는 들은 바, 안내받은 바가 전혀 없는데 말입니다. 저는 또 피해자가 아닌가 봅니다. 그 이후 주기적인 무릎 통증에 그리고 흉터에 아파하고 있는데도요. 얼마 전에 제 거주지인 강서구청에서 심리지원 키트가 왔습니다. 무슨 컬러링북과 파스, 바세린 등이 있었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물으니 심리지원 필요한 대상 중 이태원 참사 피해자가 포함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들에게 이 키트의 수령 여부를 물어보는 문자를 보냈었다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구청에서 피해자들에게 보내는 안내 문자에 제가 1년간 누락되어 있다는 것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되물으니 확인하겠답니다. 그러고도 아직까지 연락이 없었습니다. 피해자 조사와 관리 그리고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어있는 피해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현장에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피해자들이 집계조차 되지 않은 채 외면당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이런 상황에서 이미 다들 홀로 감내하는 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사회가 해야 할 일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피해자임을 숨기고 싶어하는 피해자들 또한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차 가해가 이렇게 만연해지도록 내버려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더 이상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유가족과 그 현장에 있던 생존자, 구조자, 상인 모두에게 제대로 된 보호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모든 것들이 이상적으로 자리잡을 때까지 계속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겐 시선의 힘, 기억의 힘이 필요합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보통 사람들의 공감과 상식을 믿습니다. 앞으로 시작될 집중 추모 기간 동안 저희를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말 어렵게 오늘 이 자리 나오셨을 텐데요. 진상규명의 과정이 이 생존자들이 앞으로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과정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국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이제 각 정당을 대표해서 참여해주신 의원들 모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태원 참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남일순 의원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태원 참사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일순 의원입니다. 네, 벌써 1년이 다 되고 있네요. 이 자리에 수없이 와서 분향소에 와서 우리 희생되신 분들에 대한 명복도 빌고 또 우리 가족들 또 많은 희생자들 또 피해자들 함께 하기 위해서 1년 안에 이 일을 꼭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했었는데 아직 국회가 저희가 법안도 내고 또 패스트트랙 지정도 해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해서 행안위까지는 통과를 시켰습니다. 9월 31일. 근데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이 걸립니다. 아시다시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입니다. 전혀 법안 심사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90일이 걸립니다. 그러면 꼬박 11월 30일까지인데요. 그 다음에 또 본회의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노력하는 거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90일을 다 채우지 않고 지금 심사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90일을 정말 다 거기서 아무 심사도 안 하고 지나간다고 한다면 12월달 본회의에서 60일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빨리 상정될 수 있도록 또 국회의장님께도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안이 정말 일주일을 앞두고 제정돼야 함이 마땅하지만 국회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올해 안에 꼭 제정이 돼서 특히 이 법의 실효성을 가지려면 또 예산도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법 제정과 예산 심사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얼마 전에 원내대표님도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가족들 만나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우리가 기억하고 추모하고 진상규명을 통해서 안전한 사회로 가는 길을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발언은 기본소득당 용해인 상임대표 말씀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입니다. 이태원 참사 1주기가 벌써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더딘 참사의 진상규명을 생각하면 속절없이 흐르고 있는 이 시간이 야속하면서도 또 지난 1년 동안 참사 유가족들이 견뎌내야 했던 모욕과 고통들을 생각하면 시간이 참 더디게 간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불행하게도 재난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책임자가 그만두는 형식으로 재난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내뱉은 말입니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망언을 내뱉었던 1년 전과 한치도 달라진 것이 없는 대답입니다.
본인이 왜 탄핵 심판대에 올랐어야 했는지, 그리고 최소한의 성찰과 반성조차 없었던 이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1년 전과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목격합니다. 그런 사람이 여전히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첫 기일을 앞둔 지금 여전히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찬 거리에 서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제대로 바뀐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고, 그 누구도 유가족들의 질문에 속 시원히 대답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기억과 추모, 진실을 향한 다짐을 담는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 주간이 시작됩니다. 2주간의 추모 기간이 159라는 숫자만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한 명 한 명의 찬란한 삶을 기억하고 또 추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정치가 해야 할 추모를 끝까지 다 해내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가 부정하고 무너뜨렸던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국회에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 임기 내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서 최소한 진상규명의 첫 걸음을 뗄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는 국민들의 상처를 보듬고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한 공동체에 대한 신뢰 회복의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저 역시 책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발언은 청년진보당의 홍희진 대표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청년진보당 대표 홍희진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바로 앞에 두고 있습니다. 1년이라는 그 한 자리 숫자만으로 유가족분들과 생존자분들, 그리고 참사에 함께 마음 아파했던 국민들의 시간을 다 담아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유가족분들과 생존자들, 그리고 이태원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자가 처벌되길 바라는 모든 이들이 매일, 매 시간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보내왔던 순간들을 어떻게 말 몇 마디에 담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거쳐왔던 시간들을 딛고 참사 1주기를 맞아 한 번 더 다짐을 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참사의 진상을 밝혀내겠다고, 우리가 희생자들 앞에서 외치고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말입니다. 참사 직후 어둡고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던 이태원역을 침묵으로 지켰던 것이 생각납니다. 서로에게 그 어떤 말도 건네지 못하고 침묵 속에 눈물만 흘렸던 시간들을 지나서 이제는 참사에 대한 국가와 정치의 책임을 흔들림 없이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서 참사의 진상을 악의적으로 훼손하고 진실을 가로막는 이들에게 그 책임을 지도록 만들 것입니다. 제19 감싸기식으로 책임자들을 빼돌리고 1년이 가깝도록 시간을 끌면 책임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을 윤석열 정부에게 반드시 그 죗값을 치르게 만들 것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1주기 집중 추모 기간, 그리고 시민 추모대회를 앞두고 진보당은 한 번 더 다짐을 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유가족 분들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참사에 대한 국가와 정치의 책임을 제대로 치러낼 수 있도록, 진상규명부터 하루빨리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진보당도 전국의 당원들과 함께 절박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진보당이 언제나 유가족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치와 국회가 제 역할을 이제라도 하도록 촉구하는 마음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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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안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반드시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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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 국민
예,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해서 정치권, 시민사회, 동족의 박쥐가 마음을 많이 모았습니다. 오늘 발언자는 굉장히 많은데요. 다음 시민사회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언은 전국민주행동 박석은 상임대표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정부의 안전대책 실정 때문에 예비되었고요. 정부의 재난 대응 실패 때문에 발생했고, 그리고 정부의 재난 수습 실패 때문에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다가온 이 시점에도 그 진상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자 처벌은 꼬리 자르기식 처벌하는 신용만 하다가 그나마도 다 석방되어 있습니다. 고위당국자, 책임 있는 고위당국자 아무도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 명령, 실정 상태입니다. 지금 일주기 정부라면요, 제정신이라면요, 일주기에 추모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 정부와 이 오세훈 시장, 여기 앞에 보세요. 일주기 앞두고 저렇게 말뚝박기를 하고 있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신용도 하지 않는, 바로 주권자인 국민들과 유가족들과 또 역사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참 그런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만일에 이 진상규명 안 되고 책임자 처벌 제대로 안 되고 재발 방지책 만들어지지 않고 넘어간다면 제3의 세월호 참사, 제4의 이태원 참사가 계속 아마 속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2주간의 집중 추모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잘 좀 국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발언은 NCCK 인권센터 김수상가 목사님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교인들은 159개의 별이 된 희생자를 기억합니다. 온전한 애도가 속히 시작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곡히 함께 마음 모읍니다. 일주기를 앞둔 가운데 우리 종교인들은 이 시간 특별히 더욱 마음 모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를 붙잡고 버텨왔을 긴 시간 동안 절망스러운 벽을 마주할 때마다 한 줌의 희망이라도 어떻게든 꺼뜨리지 않으려 애써오신 유가족분들께, 그리고 생존자분들께, 그리고 참혹한 현장에 함께 직간접적으로 계셨던 수많은 피해자분들께 견디고 버텨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용기 내어 걸어오신 유가족분들과 수많은 분들께 부디 앞으로를 지날 수 있는 힘과 오늘을 보낼 새로운 기운들이 깃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년이 다 되어가는 동안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은 여전히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았고, 재난과 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책임자로서 예상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전 예방을 철저히 취하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았던 이상민 장관을 국민의 손으로 탄핵하려 했지만 결국 그 국민의 영혼을 헌법재판소조차 외면하였습니다. 경찰 특수부 수사는 꼬리자르기로 끝이 났고 국정조사마저 반쪽짜리로 마무리되었지요. 이에 유가족분들과 동료 시민들의 간절한 외침과 처절한 행동으로 특별법 제정에 한 걸음 두 걸음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이정민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태원에서의 비극적인 참사를 극복하고 치유와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참사의 현장을 기억과 안전의 길로 인식하고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그럼으로써 두 번 다시 아픔을 겪지 않을 미래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남은 우리가 해야 할 미래 세대에 줄 수 있는 약속이라고 발언하셨습니다. 우리 종교인들은 그 궁극적인 약속을 향해서 유가족분들과 생존자 그리고 연대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일주기가 가까워오도록 2차 가해가 만연하게 이어지는 현 상황을 넘어서고자 봉투하는 그 걸음들에 더욱 함께할 것을 다짐합니다. 비탄과 슬픔에도 불구하고 무력하지 않게 오늘도 한 발자국 더 내딛기 위해 애쓸 것을 우리 종교인들은 다짐합니다. 특별법 제정과 이를 통한 진실과 책임 그리고 안전을 확보하는 길에 종교인들 역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발언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우영선 회장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상당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이를 방해하고 발생한 국가에 의한 참사입니다. 어떠한 책임도 누구 책임지지 않았고 또 진상대로 거절되지 못했습니다. 제발 방대처럼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오송지하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아마도 우리에게는 또 다른 제3회 참사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국회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지금 개를 중했습니다. 패스트로 지정됐지만 11월 안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사건 발생 후 희생자 구조를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었는지, 왜 이태원에는 그 많은 경찰들이 배치되지 않았는지, 또 사전 대비의 우선권에 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서 여전히 밝혀야 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추모 주간의 진상규명 과제를 공유하고 특별법을 통과 힘을 모아줄 것을 국민과 시민들께 호소합니다. 특별법은 12구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사실관계와 그 책임 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구제 및 재판 방대처를 수렴함으로써 12구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특별법이 통과되고 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유가족과 우리 함께하는 시민들의 힘입니다. 추모 마음을 함께, 더 큰 걸음을 함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정을 통해서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관천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께서 나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마지막 발언인데요.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님 말씀 마지막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소식을 접했을 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를 밝혀달라는 것, 그것이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소박한 요구이고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들을 처벌하라는 것, 그래서 또다시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 이 상식적이고 합당한 요구에 대해서 정부는, 서울시는, 이 사회는 온전히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 분향소를 설치하는 과정에 경찰이 막아섰고 이태원 유가족들에게 노동자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5월 건설노동자 양해동 조합원이 희생되었을 때 그의 유가족과 이태원 유가족이 서로 손을 맞잡는 모습을 지켜보며 우리는 같은 편에 서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0월 29일 유가족들에게, 또 다행히 그날 살아남은 분들에게, 또 그날 그 자리에 있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는 여전히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있노라고, 그리고 그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함께하고 있노라고, 책임 있는 자들을 처벌하고 우리 사회가 더욱더 안전하고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싸우고 있노라고 보여주기 위해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함께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금요일부터 민주노총은 전국을 돌면서
11월에 있을 노동자 대회를 준비합니다. 그 전국 순회 과정에 이태원 참사 가족들과 함께 하자고 제안도 드렸고 또 할 수 있는 만큼 전국에 있는 많은 노동자들에게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특별법 제정을 위해 나서자고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권이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하지 않는다면, 서울시장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 힘으로 우리의 사회를, 우리의 생존을 지켜내는 투쟁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따뜻하고 결연한 가슴과 덕대 발언 주셨습니다. 구호모 한 번 더 외치고 가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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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안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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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 국민의힘도 동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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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가지 순서가 남아있는데요. 오늘 많은 분들이 연대와 응원과 지지와 참여 발언을 해주셨는데 시민축구대회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도 규명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 그에 응당한 책임을 지는 꼭 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그 유가족께서 호소문 낭독을 하실 예정입니다. 그 뒤로 간단한 퍼포먼스가 하나 더 있고요. 마지막으로 참가자 모두가 하나하나 순서로 그 자리에 행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호소문 낭독에는 김의현님 어머니, 김포경님, 오승희님의 아버지, 오일성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향해 행동할 것이다. 올해 안에 진상규명 특별법 반드시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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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구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대로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왜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알고도 인파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는지, 왜 소수의 경찰만이 그것도 대개 마약 단속을 위해 배치되었는지 그 이유는 전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참사의 예방과 대비, 대응, 구조와 수습, 전 과정에서 국가의 기능은 작동하지 않았고 시민의 안전에 무관심했고 유능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책임과 책무를 회피하기 위해 참사 이후 정부가 내린 조치들과 공권력 발동은 너무나도 체계적이고 일사불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공적인 책임은 주로 국가기관의 말단에 놓인 현장 책임자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수습 과정에서의 무능과 부실, 혼란과 혼선의 책임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감지한 시민들의 절박한 구조 신호에 경찰, 지자체, 정부, 그 누구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현장에는 서로를 필사적으로 돕고 구조했던 시민들, 지역 주민들,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 여당과 언론은 희생자들을 무질서한 사람들로 생존자를 가해자로 취급하거나 마약과의 연관성이 있다는 듯 악의에 찬 발언들과 보도들을 쏟아냈습니다. 축제를 즐기는 당연한 일상은 죄악시되었고 놀다가 죽었다는 폄훼성 발언과 경찰의 토끼 머리띠, 각시탈 착용자 등 용의자 색출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극심한 마녀사냥과 혐오 발언은 무엇보다 위로와 치료가 시급한 이들에게 되돌릴 수 없는 2차, 3차 가해를 입혔습니다. 이처럼 총체적 무능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과하지도 책임을 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참사 직후부터 정부와 국회에 12구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라고 국가의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이미 원인이 밝혀졌다며 유가족과 생존 피해자들의 진상 규명 요구에 직무유기로 답해왔습니다. 그리고 여당의 외면 속에 12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의 제정에도 여전히 법사위에 멈춰 있습니다. 아직까지 진실은 그 좁은 골목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입니다. 지난 1년은 유가족과 생존 피해자들에게는 싸움의 연속이자 슬픔과 분노,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진실을 덮으려는 자들, 책임을 부정하는 자들과의 싸움에서 절대 굴하지 않고 반드시 그날의 진상을 규명할 것을 다시금 굳게 다짐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직까지도 진실에 다가서지 못한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이 애타게 진상규명 특별법 통과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올해가 가기 전에 특별법 국회 통과를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참사의 진상규명에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진상규명의 결의를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수용하고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출범토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국회를 향해 정부를 향해 진상규명을 위한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우리는 참사가 반복되는 사회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전을 도외시하는 이들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도록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그리고 생존 피해자들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목소리 내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것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할로윈은 참사의 원인도 본질도 아니며 축제에 나선 사람들은 죄가 없습니다. 축제는 삶의 한 부분이고 이를 부정하는 것은 삶을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약속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를 그리고 159명의 희생자들을 기억하겠다고 약속했고 함께 행동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기억의 약속을 진실을 향한 다짐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 행동할 것입니다.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일주일 내에 특별법을 제정해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아직까지 법사위의 벽을 넘지 못했고 정쟁운운하는 국민의힘의 외면 속에 특별법 제정은 멈춰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유가족들은 슬픔과 분노 속에서도 12구 이태원 참사를 그저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치부하며 희생자를 탓하고 진상규명을 회방넘는 자들과 싸우며 꿋꿋이 진실을 구하는 행렬의 맨 앞에 서 있습니다. 참사를 둘러싼 폄훼와 부정,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도 지금까지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이 버텨올 수 있었던 것은 함께 하겠다고 손 내밀어준 시민들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진상규명을 통해 다시는 참사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명과 존엄의 사회로 가야 한다고 믿는 수많은 시민들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일주기에 진실을 향한 시민들의 강력한 목소리와 뜨거운 행동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10월 16일 이태원 12구 이태원 참사 일주기 집중 추모 주간 선포 및 시민 추모대회 참여 호소. 네, 고맙습니다. 퍼포먼스 넘어가기 전에 잠깐 현장에서 질의응답이 있습니다. 잠깐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세분 정도 지금 받고요. 이후 일정 진행하고 끝나고 나서 이 자리에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흔들어 주셨는데 마이크가
네, 답변은 한꺼번에 받고 진행하고요. 또 있으실까요? 질문이 없으실까요? 크게 얘기해주세요. 안 들려요. 크게 얘기해주세요. 이제 더 없으신 거죠? 네, 끝나고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민 운영위원장께서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저희 유가족들이랑 대화를 요구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거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째, 저희가 녹사탕에 있을 때부터 서울시에서 수많은 언론 플레이에 대해서 우리들을 많이 기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가족들이 그때부터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근데 그 이후에도 진정성 있게 유가족들한테 다가와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저희 분향소 자체도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철거를 위한 끊임없는 그런 형태를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저희 유가족들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소통의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대책에 의해서 소통을 아예 안 한 건 아니고 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유효한 그런 부분들의 어떤 대화가 그렇게 진행되게 되었던 부분은 아니고요. 이야기했던 부분처럼 유가족들이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소통하고 할 만한 부분들의 어떤 그런 메시지들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점을 좀 예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음 질문이 행안부 장관은 저희 유가족들은 장관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그 직을 유지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으로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런 자체도 저희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그 사람이 안전을 담당하는 행안부 장관으로 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수치이고 유가족들은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은 언제라도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그 자리를 물러나야 된다라고 항상 저희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할 것입니다. 서울시 관련해서는 저희 대책회의 대역팀장님이 잠깐 좀 보충 발언하겠습니다. 네. 서울시와 직접 협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대화 협상이랄 것은 없고 그냥 소통의 채널입니다. 저는 대화협력 팀장 맡고 있는 김덕진인데요. 서울시하고 소통의 창구는 159일이 되었을 때 일방적으로 서울시가 159일까지 159일 구치문제를 마치고 분향소를 이전하지 않으면 대화를 안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대화가 끊긴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신환 정부부시장이 대화를 주도했던 시기고요. 그 뒤에 몇 달 후에 이제 정부부시장도 바뀌고 서울시에 이제 그 인사 이동 다 있고 나서 다시 서울시하고의 대화의 채널은 재개가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언제든지 서로 필요에 의하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열려있는 상태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정우 위원장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세훈 시장하고 면담을 거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조금 과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만날 주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제시한 서울시가 얘기했던 것 중에 유가족들하고 만나서 유의미하게 얘기할 만한 내용이 없는데 무슨 서로 그냥 안부를 묻기 위해서 만나거나 이럴 수 있는 사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굳이 만나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만나겠지만 유가족들한테 지금 서울시가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 분향소가 지금 이대로 그냥 있는 것, 이 상태를 서로 그냥 알고 있는 것이 다인데 특별히 더 만날 이유는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만남을 거부했다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만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는 특별한 갈등도 없고 특별한 어떤 뭐 진전도 없는 그런 상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시장님은 아마 시의회나 국회 같은 데서 이제 질문을 받으시면 그런 말을 하시는 모양인데, 일단 뭐 일주일까지 분향소를 유지하게 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뭐 저희한테 전달을 복수하신 적은 없고,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아는 거기 때문에 일주일 이후에 또 뭐 어떻게 입장이 바뀔지에 대해서는 사실 가능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분들과 대책회의는 오세훈 시장이 이 그 천만 서울 시민의 안전과 또 이태원 참사의 그 여러 분야에서 책임이 있는 어떤 정치인 현상으로서 무리하게 우리 유가족들과 희생자들이 계속 머물고 있는 이 분향소를 강제 철거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어떤 판단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뭐 그 정도로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질의응답은 일단 행사 모두 마치고 이곳에서 진행하고요. 다음은 퍼포먼스 순서입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정당과 시민사회 대표자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고, 가족들께서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과 일주기를 맞아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호소하는 의미에서 진실의 보라라고 매체를 달아드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는 패치를 대표님들이랑 교육진한테 하나씩 달아주시면 됩니다. 이 패치를 일주기를 맞아서 저희가 기업과 애도 이렇게 진실을 향해 가는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의지를 담은 보라색 리본 배지입니다. 오늘 처음 저희가 공개하는 겁니다. 네. 예, 진실의 보라 리본 배지를 달아드리는 퍼포먼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조금만 뒤로 가시고 계속 앞으로 가면 다 앞으로 가야 되는데 조금만 뒤로 가시고. 일주기를 앞두고 정말 아픈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계십니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 관심, 그리고 응원, 연대 부탁드리면서 퍼포먼스 시작하겠습니다. 옆에 같이 서주세요. 이게 달아주셨으면 옆에. 옆에 서세요. 우리는 참사가 반복되는 사회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전을 도외시하는 이들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생존 피해자들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목소리 내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것에 맞서 함께 싸울 것입니다. 정부가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 함께 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퍼포먼스는 이곳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한번 외치고 할까요? 네. 스피치로 모두 의견을 주셔서 구호를 외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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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안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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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 국민의힘도 동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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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예, 구호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외치고요. 참가자들 헌화 순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처벌하라!
하겠습니다. 유가족들께서는 고향수의 양쪽으로 서주시고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정당 시민사회 대표단님께서 먼저 헌화하고 그 뒤에 이어서 헌화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현 씨와 같이 자 빨리 여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유가 여러분들께서도 헌화에 함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의원님들하고 유가족분들 앞으로 와주세요. 받으시면 오세요. 유가족들께서 양쪽으로 서주시고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시민사회 정당 대표단님께서 먼저 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현 씨 이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수상가 목사님 이리 오세요. 지현 씨 유가족분들 뒤로 서주시고요. 선생님 이쪽으로 와주세요. 네, 자, 다음 유가족분들 다 같이 서시고요. 다 성진이 뒤에 서주세요. 자, 조금만 있다가 하고 있다. 위원장님께서 같이 잉념하고 헌화하죠. 네,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네, 응정 바로 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유가족을 대표해서는 이정민 육아협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민주당의 남인순 의원님, 진보당의 홍희진 청년정의당 대표님, 또 전국민주연대 박성훈 대표님, 민주사회적 변호사의 조영선 회장님, 민주노총의 안경수 위원장님, HCK 인권센터의 김수환 목사님, 그리고 오늘 아주 용기를 내서 또 중요하게 우리와 함께 해주신 생존자 이주연님, 이렇게 같이 헌화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헌화해 주십시오. 네, 다 같이 묵례를 해주시죠, 거기서. 네, 네, 좋습니다. 네, 다음 우리 유가족분들 네, 순서대로 헌화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헌화하신 다음에 우리 시민 대책회의와 또 시민분들 또 사무실 식구들 오셔서 같이 오늘 처음 오랜만에 다시 헌화를 시작하니까요. 함께 헌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유가족들 나오시면 저희 대책회의 상황실 식구들 다 같이 네, 헌화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족들이 충분히 시간 드리고요. 네. 네, 뒤에 있는 우리 실무자들, 우리 상황실 식구들 다 같이 오셔서 네.